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새 역사를 쓴 어제장이었죠. 헤드라인으로 복귀해볼까요? 코스피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시장 정상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제 시장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요, 장중에는요 3,316선을 돌파 2021년 6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종가는 이보다는 조금 소폭 낮은 3,314선에서 마감 4년 2개월 만에 역사적 고점 경신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도요, 무려 1조 3천억 원가량 유입이 됐고요. 시장의 3박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어제 마켓 무버로 강조해드린 오라클의 호실적, 이로 인한 AI 기대감, 마지막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답변할 거란 보도로 50억 원 유지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도 했죠. 9월 시장만 해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지만 보란듯이 우리 시장 힘을 내주며 계절적 약세를 반박하고 있죠. 외국인 수급에 있어 외국계 IB가 보는 시선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어제 모간 스탠리가 발간한 리포트도 체크를 해보면요. 리포트 제목은요. 첫 100일 정책 개혁 다음 과제입니다. 시장 재평가를 위해선 코스피 5천 개혁 드라이브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기업 자본 배율 효율성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 속 올 연말 코스피는 3,5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2,5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망이 밝은 업종으로는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업종 픽, AI 방산, 그리고 K-뷰티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날 새벽 JP모간도요, 아시아 국가별 선호도에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이 시장의 하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줄지 기대를 해보고요. 어제의 강세로 코스피 올해 들어서 38% 상승하면서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13% 오른 미국의 나스닥보다 강하고요. 코스닥도 보시듯이 22%대 강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한 코스피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긴 했지만 역대 최고가까지는 멀었죠. 역대 코스닥 흐름을 좀 보면요. 2000년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닷컴 버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2004년 지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코스닥 지수 기준이 10배가량 상향 조정됐는데 이 말은 1000선이 코스닥 지수 최초 산출 당시의 기준 100선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830선, 즉 96년 출범 때보다 사실상 가치는 낮다는 건데요. 당장 지금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길은 멉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시장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한계 기업의 퇴출을 활성화하는 대신 성장 기업의 상장 문턱을 크게 낮춰줄 거란 전망과 함께 코스닥 활성화 펀드가 육성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상화 방안이 나올지, 그리고 이를 통해 코스닥의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주목할 마켓 무버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제 강했던 섹터가 연속성을 이어갈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했던 오라클의 강세, 시간의 거래 강세보다 정규장에서는 36% 더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오라클이 오픈 AI와 5년간 400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자극이 됐습니다. 오라클의 강세 영향은 광범위했습니다. 다른 AI 반도체주들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이 3%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8% 강세, 여기에 브로드컴은 9.7% 빨간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듯이 2.3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우리 지수를 또 한번 지지해 줄지도 지켜보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취임 100일차 기자회견에 나서죠. 이때 양도세 대주주 관련 기준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장의 우호적인, 즉 50억 원 유지 쪽으로 발표가 있을지 함께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재료를 보고 출발하게 될 우리 증시, 여기서 드는 생각은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혹여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겠죠. 특히 양시장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에서 부담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변수까지 있습니다. 다만 ADR, 즉 시장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면 코스피는 아직 95.4%로 과열권은 아닙니다. 즉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는 건데요. 개장 이후의 반응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보시죠.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DN 오토모티브가 1.7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의류업체 한세실업이 1.65%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고요. 또 노르홀딩스는 KCC가 노르홀딩스의 지분을 9.9%로 확대했다는 소식 소화하면서 1.48%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조선 기자주들 중에서는 9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던 세진중공업이 하락 하루 만에 13% 급등세 보였는데요. 저녁에도 상승 흐름 잃지 않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어제 KT 소액결제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인마켓에서는 보안주들이 급등했는데요. 헥토 이노베이션도 13% 상승하며 정주간을 마치고 이어서 저녁에도 4.47% 더 올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특징 잠시 뒤에 짚어보시고요. 또 샌즈랩도 같은 이유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또 수소 개발, 선박이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범한 퓨얼셀도 강세 이어갔고요. 뒤이어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조선 기자재주도 3.5%나 올랐습니다. 또 방산주 삼양컴텍도 3% 강세 보여줬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어제 애프터마켓 코스닥 종목들 중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 지갑 전문 기업 월렛 인수를 통해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확보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동안 다수의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라이선스가 없어서 제약을 받았던 만큼 헥토 이노베이션의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그룹사 헥토 파이낸셜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연간 1,2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핀테크 사업과 블록체인 지갑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보안주로서의 안정성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신성장 동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투자들의 주목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제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자사주를 기초로 한 이 교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자사주 27만 주를 기반으로 약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애경산업 인수 등 뷰티 사업 확장에 계획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인수 성과와 재무부담 관리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이어지는 분석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광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헥토 이노베이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증권가의 보고서를 좀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들이 좀 읽히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태계 확장이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주목을 좀 받는 이유는 특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한 그 부분 해소의 일환으로도 봐야 되고요. 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 유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내적으로 또 많이 또 노력이 있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헥토 파이낸셜과 함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결제 수단 즉 뭐 계좌, 카드, 휴대폰, 선불, 상품권을 보유한 국내 대표 핀테크 인프라 기업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실증 이벤트를 통해서 국내 결제 시장 내에서 최초의 어떤 레퍼런스를 확보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온오프 램프 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회사 헥토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헥토 이노베이션의 그 월렛원 인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VASA라고 하는데요.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고요. 이 월렛원은 국내 유일한 키관리 솔루션 기반 디지털 지갑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은 이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교환, 글로벌 송금, 스테이킹 등 신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크로스 보더 정산 사업인데요. 국내 기존 국내 결제 비즈니스를 넘어서 한중일 송금망, 일본, 싱가포르, 대만, UAE 법인 설립 등 해외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결제 서비스 제공사로서의 성장 발판이자 이 글로벌 핀테크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 진입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파이낸셜의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동사의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실증 이벤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이 맞고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기반 디지털 성장성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어떤 도약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헥토 이노베이션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과 변동성은 있지만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실 때 항상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팔로우를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도 미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헥토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공시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산업 공시입니다.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제기한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태광산업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즉 EB 발행길이 열렸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말이었죠.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는 좀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라 공시를 좀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향후 자금 조달이 실제 또 투자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조 5천억 원입니다. 투자 로드맵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태광산업은 교환 EB 발행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 1조 5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애경산업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화장품 M&A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주주 갈등 완화라는 거거든요. 트러스트과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서 경영권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주도의 자금 운영 정당성이 강화된다는 점은 기관,
외국인 수급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경산업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 기업인데요. 뭐 단기적으로 인수 기대감 테마 플레이가 가능하고 중기적으로 글로벌 진출, 신제품 전략 성과 확인을 하면서 태광산업과 애경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OEM 그리고 ODM 협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주인데요. 이러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 향후 애경산업의 블렌드 확장 시에는 발주 물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 코스맥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1.5조 원 규모를 가지고 일정 부분 애경산업의 M&A 시장에 뛰어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업계 전반에 M&A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따라서 애경산업,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리고 대형 화장품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였다는 맥락 강조를 해주시면서 K뷰티 전반으로도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점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심지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AI 반도체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라클의 가이던스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을 뒤흔들었던 어제장. 오라클이 밝힌 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요. AI 서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부문 수익을 떼놓고 봤을 땐 1529% 폭증했다고 밝힌 데다 올해 매출이 77% 성장할 것이라 언급한 건데요. 이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며 SK 하이닉스는 다시 30만 닉스를 탈환했고요. DIT, 마이크로 투나노, 한미 반도체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위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 질문은 AI가 과연 버블일지 아니면 거대한 파도일지 여부겠죠. 지금 시장은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한데요. 이제는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KT 가입자를 겨냥한 무단 소액결제 범죄의 피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7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문제는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가상 기지국을 세워 가입자를 엉뚱한 네트워크로 접속시킨 뒤 결제 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다시 말해 KT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유령 안테나를 잠시 띄워 트래픽을 빼돌린 겁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확인된 해킹 유형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번지며 전일장 보안주들은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사이버원이 18%, SGA가 15%, 헥토 이노베이션, 가비아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KT의 주가는 피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약세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 삼성증권에서는 피해 지역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단기 투자 심리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 사례와 다르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해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통신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속보, 미국 이민당국의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과 관련된 속보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요청대로 한국인 신체 속박 없이 호송을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외교부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금자 잔류를 권유해 출국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지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구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를 통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에
전후에 출발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내용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다시 이슈픽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어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예상을 조금 밑돌았지만 그래도 향후 남은 계약들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반적으로 수혜주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국내 수혜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단기 실적은 부진한데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폭발적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상승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좀 변동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오라클에 대한 매수 기회로 좀 실적 부진은 이유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 가속입니다. 특히 이제 자녀 이행 의무 RPO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59% 증가한 4,550억 달러에 달해서 향후 매출로 전환될 잠재력이 확인됐다는 측면이 그 이익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확대가 핵심 성장 동력이고 국내에서도 NHN 클라우드, 더존 비전 등 클라우드 비즈니스 기업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 결합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죠. 이 오라클은 다음 달에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해서 다양한 LLM, 예를 들어서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 DB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장기적으로 AI 클라우드 융합 플랫폼의 가치가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인프라 기업의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 쪽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존 비전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호스팅 보안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비아,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고 이 3종목은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서 향후 성장성을 오라클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는 만큼 국내 관련주들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요. KT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금전 피해 규모는 1억 7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제 해당 소식에 보안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이제 국내 최초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방식으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주 급등락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관련주들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관련주들이 추후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의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인증 보안주를 중기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이 보안주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을 강중약으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사이버원, SGA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해킹 직격 수혜 관련주로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정책이나 인증 결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톤, 센즈레,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비아 등 클라우드 호스팅 기반 관련주라든가 직접 이슈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에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사이버원 그리고 아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